예, 총재님. 네.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했죠. 네. 뭐 이런 것들은 최근의 경제적인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금통위에서 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하향과 관련돼서 하향 조정 사유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그 다음에 건설 투자, 상품 수출 이런 각각을 나눠서 좀 이렇게 설명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민간 소비에 대해서 같은 경우에 네. 완만한 증가 흐름을 보이겠으나 뭐 지난해보다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은도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 수많은 고급 인력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자. 민간 소비가 지난해보다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이라는데 이렇게 하자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어떤 정책 제안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뭐 어떤 정부하고의 실무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의사를 전달하고는 합니다. 예, 그러면은 예. 총재님께서 민간 소비에 관해서 정말 이런 것들 하나는 좀 우리가 저 방향을 바꿔서 해야 이 민간 소비가 지난해 증가들보다 높아질 수 있다. 예. 이런 생각들을 전달하시거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시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뭐 기재위에서 한번 밝힐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네. 민간 소비는 그야말로 가장 민간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첩경은 고용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용 정책이 바로 그 민간 소비를 늘리는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정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어떤 규제 같은 것도 완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소비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소득과 고용이니까 고용을 통해서 또 성장을 통해서 소득을 늘리는 것이 민간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첩경이라고 봅니다. 예.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이어서 감소할 전망이다. 네. 이런 전망을 내놓으시면서 성장률을 하향 전망을 했는데요. 과연 이런 그럼 설비 투자를 늘려서 네.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설비 투자에 우리 부진한 것은 수출 부진과 거의 직결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 또 수출 부진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투자를 촉진한 쪽만 본다면 그것도 역시 가장 큰 게 어떤 좀 규제 완화라든가 구조 개혁을 통해서 투자 심리를 살리는 것, 이것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때 수출 일단은 여건이 좋아야만 수출이 따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대외 여건 다시 말해서 반도체 경기 부진이라든가 이것이 워낙 저희들한테 큰 투자의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쉽게 좀 투자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역시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또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네. 전망이다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건설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생각하시는데? 네, 건설 투자, 주거용 건물 건설은 이제 주택 경기하고 관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경기를 또 사실상 좀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도 역시 다른 어떤 SOC 투자라든가 그런 인프라 투자 같은 것을 뭐 한다면은 좀 완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워낙 또 건설 경기 이 소위 주거용 건물 건설 경기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조정 과정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총재님 말씀을 들어도 참 뚜렷한 해법은 없습니다. 예. 있나요? 말씀하신 것 중에 이 간단한 거를 왜 국회가 정부가 안 하느냐
이렇게 하실 만한 게 있었습니까? 대답하신 것 중에? 근데 이제 이런 제가 말씀드린 모든 정책이 하나하나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진짜 그야말로 그런 뭐 직효약이 있는 해법책이 있다면 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저들은 어떻든 간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예. 구체적인 강론은 또 다른 기회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도 이제 총재님 말씀드리면서 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 네. 경제 어려움을 다 설명하셨습니다만 하나하나가 참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정책 하나 바꾼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풀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 전체가 이렇게 다 저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성장의 소비 심리 악화된 거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좀 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해서 해법이 나오진 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국회는 국회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들 적절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규제도 완화해달라고 우리 기업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는 수많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법이라든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논의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한국은행이 금리도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경제 전망치를 수정 발표하면서 추경이 통과되는 시기에 따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달라진다 그랬죠? 네. 이 추경을 반영해서 2.2%를 전망하신 겁니까? 아니면 추경이 안 될 걸 생각하고 2.2%라고 하신 겁니까? 추경 효과를 반영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당이 이렇게 끝까지 추경을 협조 안 해주면은 2.2% 전망했던 것보다 더 전망은 더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제가 표현은 어떻게 적절할지 몰라도 추경 효과를 반영했기 때문에 추경이 안 된다면 그야말로 그만큼은 우리가 반영한 효과만큼은 성장률이 낮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이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어떻게 볼까 생각해요. 경제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정부를 공격하고 난리를 피우면서도 막상 뭔가 정부가 해명하는 정책 이런 데서 다 발목이 잡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은 명확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 최대 걸림돌 위험 요인은 이 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자유한국당이라고 국민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안 돼요? 본인이 왜안 들어요? 한국당이 경제를 아니,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끝나고 말씀하세요. 본인 말씀하시기 시간에. 의원님, 방해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란 말입니다. 방해하지 마시고 의원님 실패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기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